66초.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척수. 이렇게 뇌를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얘가 척수. 자른 단면을 보자. 자른 단면을 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쪽이 등 쪽이다. 이쪽은 이제 배야. 그럼 이렇게 이제 엎어놓은 상태에서 단면의 모습인 거야. 이거는 무슨 유런이니? 구심성. 그렇지. 등 쪽으로 지나가는 구심성 유런의 이 묶음, 이거를 후근 이라고 해요. 그쪽으로 자극이 들어오는 거야. 이건 무조건이다. 꼭 기억해야 돼. 등 쪽이 후근이고 그쪽으로 자극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 척수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원심성 유런의 다발이 지나가지. 앞쪽으로 가지. 전근으로 가.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등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어? 이쪽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로. 여기는 겉질. 여기는 속질. 속질이 그 그림이 좀 약간 어둡게 그려져 있지 않아? 오른쪽에, 그지? 아, 이쪽이 회색질이구나. 이쪽이 백색질이야. 자,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지.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야.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야. 그래서 기능을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대뇌는 겉질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척수는 이 속질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이제 경로를 물어볼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구심성 유래에서 받아들인 정보 하나는 어디로 또 전달이 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전달이 돼. 그래서 그 정보는 뇌로도 이렇게 전달이 돼. 이렇게. 그럼 이해됐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면 무릎이 올라간다. 그치? 여기까지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무릎을 쳤을 때 그 자극은 뇌로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눈을 가리고 무릎을 쳤어. 무릎이 올라가지. 그럼 이 자극은 뇌로 전달이 돼야 안 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이야.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한 건 뇌가 시킨 게 아니라 척수가 시킨 거야. 근데 뇌는 그것을 느낌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뇌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거야. 자, 번호를 붙일 거야. 번호. 좀 색깔이 잘 나오는 거.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그 다음에 요거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거 4번. 요거 5번. 요거는 6번이라고 하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그 경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릎을 쳤더니 무릎이 올라간다. 이 경로는 1, 6, 5 이렇게 되어야지. 어두운 방에서 손을 이용하여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아서 켠다. 어두운 방에서 이제 벽을 이렇게 더듬어갖고 스위치를 찾아서 켜는 거. 경로가 어떻게 될까? 그래, 1, 2, 3, 4. 자, 그러면 요거는 누가 명령을 내린 거다? 네.
대뇌가 명령을 내린 거고. 이거는 누가 명령을 내린 거다? 척수가 명령을 내린 거.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척수 반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은 의식적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반사하고 의식적 반응하고 누가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까? 그렇지. 이게 좀 빠르게 일어난다. 자, 반사의 종류는 척수만 있는 건 아니고 중매 반사도 있었는데 기억나나? 동공 반사. 그 다음에 연수 반사도 있는데 기억나? 그 하품 재채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반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인 반응,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지. 뜨거운 주전자에 손가락에 닿을 때 손을 띄는 거. 그것도 척수 반사. 이건 동공 반사, 이건 하품, 재채기, 연수 반사라고 하는 거지. 이 그림 주고 어떤 경로를 찾아라. 이런 거 시험 문제. 아주 기본이 되는 거지. 기본. 경로 찾는 문제, 경로.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응용. 자, 뉴런이 손상을 입었을 때 자극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자극을 느껴서 반응을 한다면 반응을 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 자극을 이렇게 손손가락, 왼손가락, 왼손 손가락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냐면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왼손 손가락에 바늘로 찌르는 건데 if 얘가 손상이 될 때 1번. 나머지는 다 정상이야. 그 손상된 그 뉴런만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다 정상. 1번이 손상이 됐다고? 그럼 바늘로 손가락을 찔렀어.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 못 느껴. 반응은? 못해. 왜? 뇌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거든. 여기를 찔렀을 때 여기까지 가야 아픔을 느끼는데 지금 얘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 자극은 여기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뇌로 전달이 안 되지. 아픔을 못 느껴. 딴 데 보고 있으면 이 손가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아예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2번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2번. 아픔을 느낄까? 안 느껴요. 이건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네. 반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주번으로 그래, 165로 일어나는 거지.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3번도 똑같은 거야. 뇌가 저기 감각을 느끼는 그 감각량이 있었지. 거기가 손상이 되면 에이 몰라. 아픔을 느끼는. 돼요. 그래, 가능하지. 이렇게 똑같이. 자, 4번이 손상이 되었다면 누구요? 뇌에서 내린 명령이 내려오는 경로가 손상, 자 아픔. 아, 네. 3까지 가자. 이게 돼야 돼. 뇌를 명령하는 얘기야. 뇌를. 이건 아픔 느껴요. 반응은 165는 살아있잖아. 그래서 5번이 손상이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프냐? 네. 움직일 수 있냐? 아, 이 절대로 못 움직여. 1, 2, 3, 4, 5도 안 돼. 165도 안 돼. 왜 얘가 손상이 됐으니까. 정보가 척수가 내린 정보도 전달이 돼야 반응이 일어날 거고 뇌에서 내린 명령도 전달이 돼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가 손상이 됐으니까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보고 여기서 바늘을 찔러도 얘는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니 아픔을 느끼는데 이게 안 돼. 이해됐어? 6번. 여기가 손상했는데 여기가 아픔을 느낄 수 있을까? 네. 그래.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6번만 손상이 됐는데 무조건 반사 아니에요?
살아있잖아. 앞으로 이렇게 뛰어. 대내가 좀 전에 뛰어 그러고 뛴 거야. 근데 이 경로는 척수가 시킨 거야. 척수. 이건 대내가 시킨 거야. 뛰어. 누가 빨라? 빠르지. 이거 이해되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 응용을 만약에 한다는 거니까 그 경로를 잘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뇌로 전달이 되고 척수로도 전달이 된다. 그럼 뇌로 전달됐던 건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전달이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 그림 이거 하나 찍을래? 자, 그다음 그림을 다른 그림을 준다. 다른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줄 수도 있어. 뭘 그리는지 봐. 뭘 그린 건지 알겠어? 이게 얼굴, 이 몸통. 가와 나는 무슨 기관일까? 구심성 유런, 감각 유런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감각 기관이야. 원심성 유런이 붙어 있지, ABC. 그러니까 ABC는 그래, 운동기관, 반응기관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주고 조건을 줬을 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자, 엄마를 보고 웃는다. 자, 이거 영상 여기 나오니? 여기 뭘?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는 거기까지 여기까지 나와? 그러면은 됐어. 자, 이 경로는 어떻게 될까? 엄마를 보고 웃어. 엄마를 본다고? 그럼 얼굴 쪽이겠네. 그래서 웃었어. 그렇지. 가에서 A를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겠다.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든다.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들어. 가에서 그래, 가에서 B. 무릎을 치면은 무릎이 올라간다. 나에서 C. 그렇지, 나에서 C. 엄마를 보고 도망간다. 가에서 B. 가에서 B? 똑같네? 손을 흔드는 거하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경로가? 이거 가에서 C 아니야? 무릎을 치면 무릎이 올라가니까 이게 다리고, 엄마를 보고 손을 흔들었으면 이게 손이고. 아니라고. 네가 말한 게 맞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경로야. 왜? 말단에서 말단 쪽으로 정보가 넘어갈 수 있냐? 아니요. 안 되잖아. 이쪽은 넘어갈 수 있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여기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경로 자체는 없는 거고, 이 경로도 아까 얘기했던 가에서 B가 되는 거야. 이게 손이고 이게 발이라는 의미가 없지. 있으면 여기다 써줬겠지. 그냥 척수 쪽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기관인 거고, 얼굴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인 거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경로가 같은 거야. 가에서. 아까 나왔던 거. 어두운 방에서 손을 이용하여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아서 켠다. 나에서 B? 나에서. B? 나에서 뭐? B? 그렇지. 나에서 B가 되는 거야. 지금 어두운 방이기 때문에 얼굴 쪽에서 오는 감각기관은 작동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이제 척 연결되는 이게 손으로 연결돼서 뭐하고 그럼 스위치인 건 맞대. 그럼 얘가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스위치 맞으니까 켜라 누르면 이거는 손 쪽으로 가야 되니까 즉 이 몸통 연결되는 운동기관 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게 되는 거지. 손에 다시가 박혀서 울었다. 나에서 A. 그렇지. 나에서 A 되는다. 이 경로가 지금 다 달라. 가에서 A로 가는 경로도 있고 가에서 B로 가는 경로도 있고 나에서 A로 가는 경로도 있고 나에서 B로 가는 경로도 있고 나에서 C 쪽으로만 가는 경로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로들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기관은 얘는 반응에 뇌만 참여하는 반응의 경우야.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를 듣고 따라 불러? 그럼 다 여기 얼굴 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척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요번에 뇌로 들어왔다가 척수 쪽으로 나가는 반응의 경우는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반응에 척수만 참여하는 반응의 경로가 되는 거고, 이거 똑같은 거고. 나에서 B는 척수 쪽으로 들어왔다가 뇌를 거쳤다가 다시 척수 쪽으로 나가는 반응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는 척수로 들어왔다가 뇌 쪽으로 나가는 반응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경로를 이 보기 말고 다른 보기를 주어지더라도 그 경로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러한 유형이라든가 이러한 유형이라든가 그래서 척수 쪽은 이렇게 경로를 찾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래서 말단에서 말단으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놓치지 말고. 이해됐어? 여기다 딱 찍고 척수는 옆에서 마무리하자. 그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는 뒤에 67쪽에. 중추신경계로부터 말단까지 이어져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부른다.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말초신경계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해부에 갔더니 뇌에서 나오더라. 척수에서 나오더라. 뇌에서 나오면 뇌신경이라고 하는 말초신경이고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말단까지 이어져 있다면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척수신경 이거는 좀 기억해두자. 12쌍이 있다. 주로 얼굴과 목에 분포하고 있고 이거는 온몸에 분포하고 있다. 31쌍. 해박적 구조 현상. 자,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기능적인 면에서. 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구심성 뉴런이 있었고 원심성 뉴런으로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나눴다. 그럼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는 무슨 뉴런이냐면 감각 뉴런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운동 뉴런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 뉴런의 기능은 감각기관에서 받은 걸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역할.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다는 거지. 그 명령을 전달해주는 애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다. 자율신경은 종류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자, 그럼 이 체성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누구한테 전달해준다? 골격근. 골격근한테 전달해줘. 골격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누구한테 전달해준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또 다른 근육이 있었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심장근, 내장근, 뇌분비system. 이건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이용을 해서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고, 이건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성신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그 체성신경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건 대뇌도 가능하고 손해도 가능하고 척수도 가능하다. 이게 반영하면 의식적인 반응이 되는 거야. 몸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몸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똑바로 세우라고 하는 근육에 대한 명령을 내린 거지. 손해가. 대뇌는 질문이 있어서 궁금해갖고 손을 들어 올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 거지. 그건 얘가 내린 거지. 근데 이 척수는 무릎을 쳤을 때 무릎이 탁 올라가게 만드는 거. 그거는 얘가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 셋은 골격근의 움직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누가 조절해 주느냐라는 거거든. 자율신경계는 나머지 뇌 있었지. 중간뇌, 간뇌, 연수. 얘네들이 조절해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아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니까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 개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말초신경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우리 몸의 중추신경. 반응기관인데 운동기관. 자, 하나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줘. 근데 얘는 반응기관이 이제 심장이야, 심장.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두 개. 이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골격근. 그럼 이게 무슨 신경이야? 체성신경. 얘는 심장근이잖아. 그럼 얘를 움직이는 건 자율인데, 종류가 두 종류니까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자율신경은 두 개가 이어져 있는데, 여기 시냅스로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신경절. 그래서 두 개의 뉴런이 하나의 신경절을 통해 이어져 있다. 그게 자율신경이야. 두 개의 뉴런이 하나의 신경절을 통해 이어져 있다. 그게 자율신경. 신경절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뉴런의 이름이 신경 앞쪽 전 뉴런. 그럼 얘 뭐라고 부르게? 그래. 신경절 뒤쪽 철후 뉴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는 길이가 짧네. 그치? 얘는 길이가 기네. 요거 갖고 절전유련의 길이가지. 그래서 절전유련의 길이가 짧어? 교감신경. 절전유련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갖고 구분을 하는 거야. 가끔 중추신경계를 오른쪽에다가 그리는 경우도 있다. 앞쪽이 길고 그러니까 부교감이고 짧은 교감 그럼 망하는 거야. 여기가 중추잖아. 이게 절전유련이지. 이게 절전유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절전이면 이게 절전이고 이게 저루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오는 게 절전유련이 되는 거고 이해돼? 그 길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지. 이건 반대겠지. 이쪽으로 길고 이쪽으로 짧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자, 그림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체성신경을 구분을 했다. 자, 그러면 화학물질을 가지고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교감신경의 말단이라고. 요거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요거는 교감신경의 말단 부분. 여기에서는 이 물질이 나와.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그냥 에피네프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자, 여기 그럼 부교감신경의 말단. 여기서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콜린. 이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심장이 얘는 빨라져. 얘는 느려져. 그럼 하나의 반응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 서로 반대로 조절하네. 그런 애들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기량작용. 서로 반대로 조절해주는 게 기량작용이야. 이해됐어? 응. 여기 뭐 나올까? 교감신경의 신경절,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여기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이것도 물어봐. 다 똑같이 악셀트로폴린. 여기만 다르게 나와. 교감이 끝에서. 흥분의 전달 과정에서 신음수소포에 존재하고 있었던 아세틸콜린이 막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거야. 부교감의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은 똑같은 물질이야. 체성신경의 말단에서 뭐가 분비되게? 그래, 이것도 아세틸콜린. 그래서 체성신경의 끝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 골격근의 세포막의 막전입 변화를 유도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이거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어디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서로 반대로 조절해준다고 그랬지. 교감신경은 그러면 언제 작동을 하느냐? 우리가 몹시 긴장된 상태에 처하게 되고, 아니면 깜짝 놀라거나 했을 때, 아니면 몹시 흥분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긴장된 상황에서 작용을 하는 게 교감신경.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런 작용들과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면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는 우리 몸이 안정된 상태를 찾게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졸립잖아. 그 이유는 식후에 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바꿔줘. 심장도 천천히 뛰게 해주고. 호흡 운동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얘도 천천히 뛰게 해주는 거야. 얘는 빠르게. 이거 빠른데 이거 느려지는 사람은 없다. 이거 빨라지면 얘도 빨라지는 거고, 이거 느려지면 얘가 같이 느려지는 거야. 같이 조절을 받는 거야. 오케이? 소화 운동 먼저 하자. 소화 운동. 요거는 얘를 거꾸로 억제시켜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소화와 관련된 건 똑같아요. 소화 운동이라든가 소화의 분비라든가 침 분비라든가, 즉 소화와 관련된 거는 교감은 억제, 부교감은 촉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 이것도 할까? 동공? 자, 그거 여기 나오냐? 살짝 안 나와?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와? 살짝 손 나와요. 여기 나오냐? 씨, 너무 들어. 들어. 됐어. 됐어. 깜짝 놀랐으니까 동공이 커지겠지. 그럼 방광은 어떻게 될까? 얘도 커진다. 자,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오줌마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방광을 크게 만드는 거야. 이건 이와 이거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혈관,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켜줍니다. 그럼 혈압이 올라가야 됩니다. 혈압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혈관을 좁게 만들면 혈압이 상승을 하는 거야. 혈액이 혈관을 지나갈 때 혈관 벽이 받는 이 압력이 혈압이니까 혈관을 좁게 만들면 더 세게 심장이 밀어서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액량을 늘려주면 심장이 더 세게 많은 양의 혈액을 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 있는 거 2개씩 먹고 이거 3개씩 먹고서 2개 먹고 이건 다 반대. 작아진다, 수축한다. 얘는 이완한다, 얘는 하강한다. 그러니까 한쪽만 잘 정리해 주면 돼. 주로 교감신경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해, 문제에서. 그래서 번지점프대에 올라가 있었을 때 내 신체에서 나타나는 변화, 교감신경. 밤중에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감신경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됩니다. 이거 이해됐냐? 앞쪽은 마리집이다. 뒤쪽은 민마리집 신경이야. 이거는 그냥 참고할 수 있대. 그래서 이렇게 심장, 호흡, 내장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자율신경을 통해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잖아. 도망갈 거니까 방광을 크게 하라고 해서 명령을 내려서 방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상승, 이것도 내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서 자율신경이 해주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하나 찍고. 근데 교감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을 그 절전이라고 해서 보내는데 왜 마지막 절분율에서는 저게 나와요? 다른 신경 물질인 거야? 다른 화학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신경절에 있는 시냅스 소포하고
절분이론에 있는 시냅스 소포에 있는 여기서는 아세틸이지만 여기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얘를 봤더니 부교감 신경을 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물질은 똑같은 걸 갖고 있는데 교감이라고 하는 애는 다른 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그림이 있어. 어떤 그림이냐면, 요거 이제 말초신경과 관련된 그림인데, 자율신경. 이게 뇌, 그다음에 척수, 방광, 심장, 이거는 동공. 이거 무슨 이론 같니? 갑자기 길게 생겼지. 그렇지, 부교감. 부교감은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야.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이거 어디 있게? 그거 물어봐. 중간 내에 있는 동공관사. 오케이? 이거는 무슨 신경이니? 그래, 부교감이야. 심장박동이 억제. 그럼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이건 어디 있게? 연수에 있는 거야. 이거 연수에서 나오는 거야. 쟤는 중간내에서 나오는 거고. 방광. 이건 무슨 신경? 부교감 신경. 방광은 수축. 방광을 수축시키는 신경의 신경절 이전이라고 신경세포체. 이건 어디서부터 나와? 척수 끝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여기 척추가 아니라 척수. 여기서 나오는 거야. 됐어? 자, 색깔을 그냥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 교감신경. 교감신경인데 동공은 커지고 박동은 촉지 빨라지고 얘는 이완하. 그럼 얘를 크게 하는 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게 중간내가 아니야. 교감신경들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들이 다 어디에 있어? 그래, 척수의 중간에 있는 거야. 척수 중간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교감신경. 근데 연수 끝, 척수 끝, 중간에 이런데 여기서 시작되는 건 부교감신경.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하는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용건을 알아야 되잖아.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동공의 크기를 작게 하는 신경의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냐? 중간 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갖고 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68쪽을 보면 거기 밑에 중간에 그림 봐봐. 진짜 교감신경은 전부 다 중간에서 나오네. 부교감신경은 저기 중간에 연수, 척수 끝에서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이런 건 외워주어야 한다. 중추신경계의 질병이냐, 말초신경계의 질병이냐. 몸의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하여 말의 집을 손상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게 알츠하이머다 이렇게만 물어봐. 방금 내가 얘기한 건 길랭마레 증후군을 읽은 거고, 알츠하이머는 중추신경계 대뇌 뉴런이 파괴되어 뇌조직이 오므라들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질병. 그 다음에 로게릭병, 그 다음에 길랭마레 증후군 이런 것들은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전날 외워두어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갖고 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고 뒤에 이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노멀한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도 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 멈추고 이제 또 시작.